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아연이입니다. 노래할 때 공명이 중요하다란 얘기는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혹시 노래할 때 이 공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혹시 잘 알고 계실까요? 저도 처음에 노래를 할 때는 이 공명이라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오로지 발성, 성대 접촉 이런 거에만 제가 신경을 처음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계속 노래를 불러오면서 공명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크게 제 마음에는 인식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명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뒤늦게 깨달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명이라는 핵심 요소를 제가 간결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공명은 울림입니다. 성대에서 떨림이 발생하여서 소리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울림이 발생을 하는데요. 성대의 떨림으로 진동이 만들어지면 이 진동은 뒤쪽에 있는 인두를 타고 구강이나 비강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소리가 울리려면 울림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 울림이 모이는 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따른 소리의 울림의 방은 이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머리가 소리가 모이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명에 대한 견해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리가 울린다고 느끼는 그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 요소는 바로 플레이스먼트에 있습니다. 플레이스먼트는 말 그대로 내 소리가 감각적으로 울리거나 모이는 위치를 뜻하는데요. 플레이스먼트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 반응, 두 번째는 전도성 진동 때문인데요. 공감 반응은 내가 낸 소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구조를 울리게 하는 공명을 뜻하고요. 전도성 진동은 접촉을 통해 직접 몸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걸 말해요. 공감 반응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의 페달을 밟은 상태로 피아노를 누르면 내가 피아노를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진동이 계속 울리는 그 느낌이 있죠. 한마디로 울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말을 하고요. 전도성 진동은 말 그대로 이 울림이 전도되어서 나의 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 부를 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요. 공감 반응은 성대에서부터 파생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리가 울리는 쪽은 인두 쪽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위로 올라타지면서 자연스럽게 인두를 거쳐서 한마디로 목구멍을 거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도성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울림이 말 그대로 전도되어서 느껴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울림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정수리로, 또 어떤 사람은 영구개로 소리가 모이는 것 같다는 감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적으로 소리가 울리는 위치를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마다 공감 반응과 전도성 진동에 의해서 플레이스먼트가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실 때도 어떤 사람은 코로 소리를 모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소리를 모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구개 쪽으로 소리를 모으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결국 플레이스먼트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직접 내 목소리가 어디로 모이는 것 같은지를 그 위치 선정을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해석이 끝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스먼트라는 지식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편해졌는데요. 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노래를 부를 때 발성에만 치중되지 않는 것에 정말 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성대를 닫으려고 혹은 성대 접촉을 균일하게만 생각하려고 하면 성대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노래를 부를 때는 성대 접촉과 호흡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요소는 공명에 올바르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플레이스먼트라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쪽이거든요. 이 뒤쪽인데 사람마다 영구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구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영구개가 닫히고요.
이런 식으로 비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비강 공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영국에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쪽으로 소리가 모이는 감각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딱 플레이스먼트를 그저 영국의 쪽으로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도 쪽으로 소리를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장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목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앞쪽으로 쭉 밀면서 이렇게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플레이스먼트의 소리를 모아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더니 크게 소리가 질러지는 경우는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는 각 사람마다의 플레이스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플레이스먼트를 잘 찾으셔서 그쪽으로 소리를 모아주시려고 하면 돼요. 만약에 내 소리가 모이는 감각이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다, 나만의 플레이스먼트가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모아주셔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기도 좋고, 표정으로 몰입을 할 때 감정적으로 저희가 소리를 싣기도 좋고, 또한 실질적으로 눈은 약간 얼굴에서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쪽으로 질러지면서 꽂아지는 경우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감정을 담아서 연기하듯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사람마다의 플레이스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들 고충을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만의 플레이스먼트를 잘 찾으셔서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만의 플레이스먼트로 소리를 잘 모아주시면 발성, 호흡도 극대화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